수원지법에서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죠. 담당 판사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6월에 이제 준비 기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준비 기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건 기록 복사도 못했다, 검토 못했다,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 여전히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다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면서 따끔하게 변호인들에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내달 17일에 그때 공판 준비기일 한 번 더 열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엄포를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늦춰지는 부분들 참 이례적이다라는 재판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던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공판 준비기일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상례이고요. 혹시 그 부족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진행을 하는데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잘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이 법정에 와서 이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네. 즉 그 재판에 넘겨진 범죄 사실, 우리 흔히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또는 부인합니까? 그렇게 먼저 물어보고 인정한다면 곧바로 이제 진행이 간명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부인한다면 그러면 증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혐의를 인정할 건가? 이것을 사전에 논하는 절차인데 거기 대고 와서 내가 기록을 못 봐서 아직 그 인정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증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세 번째 미뤘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 진행이 된다면 석 달을 진행을 늦춘 건데 한 번 더 그 공판 준비 절차를 한다면 이제 네 번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신진우 부장의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겠지만 아마 재판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뻔하죠. 이재명 대표께서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니까 어떻게든 이 재판을 미루고 또 미뤄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까지 한번 미뤄보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뭐 재판장이나 판사들이 모를 리도 없으니 이 재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님이 원하는 내용 방식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온 국민이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강성필 평론가님,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장판사도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좀 어쨌든 간에 이게 온 국민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 부장 판사로서는 정해진 룰에 대해서 하나도 좀 트집을 잡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통의 경우는 공판 준비기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이 2회, 3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하고 보통의 사건들은 아마도 아마 사건 기록이 많아야 20권 책으로 요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 기록이 아마 5만 페이지 80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요. 변호인이 몇 군데냐면 9곳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수십 건이라고 해도 그 9곳에서 나눠서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은 물론 이제 쟁점이 좀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준비기일을 하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아야 2번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4번을 하는 케이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 지금 모레 선고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네. 그 사건이 아주 이례적으로 공판 준비기일 무려 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 6개월을 공판 준비기일 단계에서 거의 다 까먹고 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대국민에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게 악재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모양새인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그 편파적인 그리고 검찰의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방식의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또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가능할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싱크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이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싱크와 이어서 이제 민영배 의원 싱크까지 보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 대목이 맞습니다. 나온 이유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맡았던 판사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 맡은 판사가 동일하게 신진우 판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CG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수원지법 형사 11부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1심 판결이 9년 6개월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징역. 그러니까 이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민주당 크게 입장에서는 나왔죠. 야권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왔다. 특히나 이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도 맞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결과가 결국에는 이 대표에게도 직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래서 민영배 의원 등등은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주장까지 했거든요.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런데 이 신 판사가 지금 이 대표의 판결을 맡고 있고 재판을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탄핵을 촉구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재배당 요청했지만 기각됐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것도 꽤 이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당 요청을 이제 물밑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신진우 판사에 대한 비토 여론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까지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신진우 판사 부담스럽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을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미 본인이 그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의 선고를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유죄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재판부가 그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심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취지 때문에 다른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다른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바꾸자 하는 그 얘기를 갖다 전달했던 것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기각을 기각했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갖고 있는 또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들이 이 조작됐거나 또는 검찰에 의해서 약간 강요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슨 뭐 일부 지지자들이 네. 뭐 탄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지지자들의 얘기지 그것이 뭐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하자라는 서명 운동 저희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저기에 모여 있고 100만 명 끌어모으자 이런 목소리들을 주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그리고 법원을 지금 대단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법원에서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을 믿지를 못하시고 자꾸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누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대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법관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법관을 하겠냐라는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머릿수를 모아서 협박하고 겁박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점점 도가 지나치게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저렇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1심 선고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법부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동력도 대단히 약화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그 일종의 그 관제 데모 같은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사람을 동원하고 하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르든 늦든 퇴장하게 된다는 그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그때부터는 저런 것들도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고 사실상 주도했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느냐 여부가 직접적인 네.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심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난 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건 분명히 심적인 부담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 기피 사유도 아니고 재판부 기피 사유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 싫다라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피 신청을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재배당 신청이라는 사실상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인데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진우 부장 판사는 나중에 그 인사이동이 되어 갈 때까지 재판을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재판을 미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압박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마 다른 방법을 쓸 텐데 사실 지지자들이 저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주장하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이니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네. 잘못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네. 우리 여보이께서 교도소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의도된 그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래서 방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런 행위가 재판부에게는 상당히 심적인 부담도 주고 한편으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또 제기할 여러 가지 이 반대 집단의 그 어떤 공격이나 또 비난에 대해서도 감수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의 재판부 압박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굉장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사법방해죄라든가 네. 이런
그 형벌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배당,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실상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은 피고인인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닐까. 그것이 뭐 재판부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청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미 한번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그 피고인으로 추가가 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재판을 한 재판부가 본인이 내렸던 선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던 선고에 대해서 그 선고를 뒤집는 다른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사실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중형을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혐의라고 무죄를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본다면. 근데 아까 김 최고위원님 말씀으로는 직접 지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반사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 엄연히 조금 다른 상황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익을 취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돈을 줬다고 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북에 갔다 왔습니까?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도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전 부지사 재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진우 판사가 하면 안 어쨌든 된다. 이재명 그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네. 그와 관련돼서 반박하는 다른 지금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지금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 심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고 또 유죄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두 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